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는요, 부동산을 올리고 싶지도 않고요,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예를 들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살리고요, 좋으면 과열되면 누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전에 서울과 수도권이 과열되는 것 같다 싶어서 거기를 대상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과 수도권을 눌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그 상대편에 있는 지방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정부 정책이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정책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특정 부분이 과열되어 있고 이게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눌러준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눌러줄 것이나,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방장부터 풀어주면서 살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과거부터 정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그냥 지금 정부는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좀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지금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직전에 상승장에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상승장에는 사기만 하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 장이에요. 아, 이거 함부로 움직여서 내 몸이 뭐 족쇄에 찬다거나 또는 리스크에 빠진다나 그런 필요가 없겠구나. 차라리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돼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내가 이렇게 정책을 피는데 니네들이 한번 도와줄래? 라고 하는 장이 또 한번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좋고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거가 집값이 안 오르니까 안 사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택시장은요, 부동산 시장,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주택시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시장이거든요. 매입 아니면 전세예요. 구매 아니면 전월세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안 사고 그러면 보나마나 전월세가 되는데, 전월세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 3년 후에 전월세 급등으로 여러분들 부메랑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라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어쨌든 그 부동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구매 아니면 전월세인 가장 큰 이유가 구매를 안 하면 전월세 가격에 폭등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글로 몰려버리니까.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그 돈을 내가 거기다 다 때려박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엔 또다시 그게 또 딴 쪽으로 몰려서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라는 거 굉장히 오반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다? 못 맞추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월세 상승 부분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해지하고, 또 반대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서 좋고, 이러면 굉장히 본인이 사는데 해지가 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똘똘한 척하면서, 약간 똘똘이 스머프, 옛날 스머프 만화에서 보면 똘똘한 척하지만 별 볼일 없는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의 그분들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분명히 그랬다가 뒤늦게 구매자로 돌아선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다 주택 구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주택자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지금 많이 들려요. 저도 뭐가 들리냐면
뭐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운 시기고 뭐한 시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전세 살겠대. 월세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그때 이제 팔고 다 들어가겠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베팅하려면 여유 있게 조금 뭐 전세 사는 거 좋아요. 당분간 사는 건 좋은데 싸다라고 판단되거나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1-20% 떨어졌다 하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댓글에는 분명히 비웃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험을 했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